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주도주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한물 갔다 싶은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 게임, 타이밍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종목 저희가 하나씩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만을 왜 오픈해 보도록 하죠. 예, 철강주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좀 한물 갔다, 이제 좀 잠잠하겠지 싶었는데 오늘 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률 보면 포스코 강판 9%, 세아베스틸 6%, 대한제강, 휴스틸, 동국제강, 철강 관련주라 하면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좀 2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데 지금도 접근이 유효할까 궁금합니다. 우선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꼭지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언론이라든지 증권사의 리포트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매우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업황 자체도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시장의 주도주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최근에 성장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철강주들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뭐 철강석 가격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시장 내에서 잘 가는 섹터들의 특징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전날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던 섹터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소재 산업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 철강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철강 관련주들이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전에 이제 시장 관련해서 뉴스를 좀 찾아보면은 성장주, 가치주를 골고루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물음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차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철강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철강주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포스코 현대해철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은 그러한 기업들은 뭐 워낙 잘 아실 테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세아베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세아베스틸.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을 좀 버텨냈었다라고 한다면은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 3년 동안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19를 디딤발 삼아서 최근에 좋아지는 업황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뭐 그룹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하듯이 특수형 본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업황 회복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수조 우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중국 쪽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그럼 실적 반영이 되고 있느냐? 지금 올해 내에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1,800억대 중반 정도의 컨센서스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2015년도에 가장 좋았었던 실적이 2,000억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실적만큼 따라가는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세아베스틸 목표가는 38,000원 선, 손절가는 28,5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1분기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실적 좋다 이런 게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실적이 좋다 하니까 그중에서 진짜 실적 좋은 종목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고가 정말 궁금증이 많았어요. 뭐 실적 좋다 하는데 주가는 반응이 없었던 종목들도 사실 많았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철강주 중에서는 원픽으로 일단 세아베스틸을 꼽아주셨고 목표가 3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8,500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철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세아베스틸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주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보죠. 치솟는 국제유가 73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올해 정말 100달러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상황이고요.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물음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주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국제유가 관련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네, 우선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들은 결국 이제 정유주. 들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야 실제로 원유를 캐서 그것을
파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제를 해서 파는 기업들, 당연히 정유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결국은 이제 유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에 따른 플랜트 수주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확대될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또 친환경 관련주들도 오히려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관심을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뒤에 정유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S-OIL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하지만 S-OIL, GS, SK 이노베이션 있고 말씀해 주셨던 건설주 있고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조선업종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픽도 또 골라봐야 된단 말이죠. 건설 대표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거 오늘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대우건설도 올라오고 있죠. 코론글로벌, 금호건설, 계룡건설, 건설주들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 사장님 어느 쪽에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오늘 이 기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네. 제가 들고 나온 기업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서 네. 이걸 지금 발을 담궈도 되나 이런 불안감도 좀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이 걱정이죠. 네. 들고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은 네.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쪽 차트를 보게 되면은 조금은 그러한 걱정거리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길게 이제 주봉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을 좀 뚫고 올라오는 것이고 월봉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요만큼 머리를 틀게 된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결국 이제 건설사들 자체가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특히 이제 2012년, 13년도 그리고 15년도 이때에 어려운 흐름과 함께 자본 확충을 하게 되면서 몇몇 개 기업들이 정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러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가가 쉬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최근 주가가 좀 급등을 한다 손 치더라도 기존의 주가가 빠졌었던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우려감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유가와 가장 민감도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이런 그렇죠. 기업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쪽에 대한 특히 이제 국내 주택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가가 높아져서 해외 쪽에 대한 수주 프로젝트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쪽의 베타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유가 상승에 가장 먼저 발벗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동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해외 쪽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들 수주가 재개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피드 프로젝트들을 따내면서 결국 EPC 계약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간다는 측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목표가는 3만 원 선, 손절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21,5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동사가 목표했던 컨센서스 숙제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네. 수주가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리포트에서 28,000원까지는 봤었는데 네. 제가 서칭을 다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차장님께서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 21,500원 짚어주셨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테마 가라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